네, 지금 방금 화면을 보니까 CNN 기자가 생방송하는 중계 연결하는 도중에 바로 잡혀서 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응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그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더군요.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까지 시위를 들어온 시위대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지지자들한테 선동을 하면서 지지자들이 백악관 앞으로 모여달라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위가 흑인과 관련된 이 인권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이것이 자꾸 폭동화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1992년 LA 폭동 때 유사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드니 킹이라는 그 흑인을 집단 폭행한 백인 경찰들을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그 당시에 약 한 53명이 죽고 4,000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7억 5천만 달러의 재산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억 5천만 달러의 40%가 한인 그 상점들, 한인 교포들의 피해였어요. 이번에도 지금 한인들의 어떤 상점들이 약탈되고 있다라고 보도에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LA 폭동처럼 또 이게 한인들의 어떤 피해가 늘어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정말 영상을 보면은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예. 한인 점포 피해 굉장하다고 물적 피해 있다고 하던데요.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인 가게가 피해를 본 데가 미네소타거든요. 제가 1년 전에까지 있었다가 이제 온 데인데 예. 지금 뭐 LA 폭동 때처럼 그때는 한인들이 일정 부분 타겟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한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의 가게들이라든가 뭐 이런 점포들을 파괴하거나 뭐 이런 장면 속에서 그냥 하나가 이렇게 좀 들어간 거지 한국인이 거기에 뭐 집중적으로 피해의 어떤 대상으로서 뭔가 이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어떤 대상으로 지목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사실 부정적 연사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흑인에 대한 뭐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쉰다고 그러는 것을 계속 눌러가지고 이걸 사망케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해소시킨다고 해서 이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위무시켜야 되는데 이 데모대들에 대해서 폭도다 뭐 이런 일방적인 어떤 규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이 사안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대선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미국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s move against Hong Kong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measures that are diminishing the city's long-standing and very proud status. This is a tragedy for the people of Hong Kong. China has replaced its promised formula of one country, two systems with one country, one system. Therefore, I am directing my administration to begin the process of eliminating policy exemptions that give Hong Kong different and special treatment. 네,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변호사님. 네. 이게 박탈을 당장 한 거는 아니고 그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이 담겨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격화가 되면 아무래도 경제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저 발언 이후에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해요. 물론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반응한 거로 봤을 때는 막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절차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는 절차를 시작하면 절차를 끝낼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 와중에 중국과의 어떤 타협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기대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뉴욕 증시 상승에 반영됐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은 약하다라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해석들은 가능한데 그런데 워낙 이 문제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물러설 수 없는 문제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무역 갈등, 경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정치 체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까지 미국의 칼을 들이미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물러설 수 없는 분위기여서 과연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지금으로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죠. 네, 중국의 반응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황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중기관지죠. 당 기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큰 대가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냈습니다. 이 뭔가 초강대국끼리의 이런 전면전까지도 불사하겠다. 뭔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나 할까요? 뭐 이런 약간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황구시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 그런 신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사실은 미국이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에 대한 혜택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이 홍콩과의 무역에서 벌어지는 이득이 지금 미국이 챙기고 있는 이득도 같이 소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홍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국같이 관세를 높인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무역 단계가 단절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만큼의 무역 흑자도 미국으로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강대강의 어떤 그런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이제 밀어붙이는 데에는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 그 얘기는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 책임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공감이 얻고 있고 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결 국면을 촉발시키면 촉발시킬수록 내부의 어떤 단결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지지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사실은 지금 중국을 더 때리는 그런 장면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중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주 4대 기지에 지금 한밤에 기습 수송이 됐습니다. 먼저 국방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주한미군 성주기지에 대한 지상수송을 지원했습니다. 주한미군 성주기지는 기존 골프장 시설을 대규모 개선 공사 없이 사용하여 장병들의 생활 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시설물 개선 공사와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왜 하필 이 시점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해석들이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네.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의 외교적으로 어떤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중국 측의 입장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일 종류, 동일 수량. 으로 교체했을 뿐이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해석이 좀 분분한 게 미국 측의 어떤 미국의 소리라든지 이런 보도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지금 업그레이드라는 건 성능이 좋은 것으로서 다시 바꿨다. 이렇게 지금 미국 일부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어떤 협상 속에서 3브런치를 했잖아요. 하나는 추가 배치 없다. 그 다음에 미국 미사일 이 편입되지 않는다. 방어 시스템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 설치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절대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교체했을 뿐이다라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주 살얼음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완전히 거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이 타이밍을 충분히 외교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타이밍을 잡았다고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 교체까지도 하지 않은 상황이냐라고 우리나라 정부도 충분히 지금 상황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실 미국과의 어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조심조심 접근하는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대북 문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향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드 교체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정부가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외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 정상회의 하는데 플러스해서 다시 선진국가인 한국까지 올해 가을쯤에 9월쯤에 만나서 이 확대 회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되는 게 저희한테는 이익일까요? 근데 사실은
G7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 가장 선진국 7국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G8 그래가지고 G8에 들어간다면 사실 국가적 영광인 거죠. 정말 선진국이 된 거죠. 초선진국이 되는 거죠. 초선진국이 그냥 네. 선진국도 아니고 G20보다도 더 높고 G8에 들어간다고 하면. 근데 어쨌든 이 G7이라는 초선진국들의 모임에 우리나라를 공식 초청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진위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거 초청했을 때 우리 대통령이 안 가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미국에서 공식 초청을 했다고 하면 꼭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어쨌든 우리의 어떤 국격이 조금 전 세계에서 올라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초청 오면 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좀 불가사리한 사람이고 기존에 있었던 외교적 프로토콜 같은 거 다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G7에 여기에 초청해가지고 불러준 대가를 다른 거 뭔가 요구하지 않을까. 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가장 큰 이슈 뭐죠? 방위비 분담 문제 있습니다. 예. 그 문제. 자, 한국 우리가 대우해줘서 G7에 초청해줬잖아. 마음만 내가 기분 좋으면 G8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방위비 돈 더 내놔. 이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미국 대통령이라면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트럼프예요.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인 문법, 외교적인 문법 다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좋은 혜택을 주고 나서 뒤로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는 거죠. 네, 오늘 네.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중에 약간 이제 조금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서 그건 좀 고치고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지금 하필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우리가 불일치 딜레마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좋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나쁘고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모두 다 줄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자기 편에 줄을 서라. 뭐 이런 상황에 우리가 곧 직면할 것이고 지금 사드 때부터 사실은 직면해 온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어떤 실리적 차원에서 계산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선택을 회피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미중 간의 신냉전이라고 하죠.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점점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